내 나이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곤 하지만 사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생명을 갉아먹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세기를 넘게 살며 몸소 겪고 깨달은 우리 삶의 생명력에 관한 아주 엄중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남의 환갑잔치나 고희연 혹은 대규모로 치러지는 생일잔치의 발길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 묻겠죠. 평생을 가깝게 지낸 지인의 기쁜 날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잔치집에 가면 기운을 얻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 웃음소리, 북적이는 공기가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70이라는 고개를 넘긴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낡은 등잔과 같아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웅성거리는 장소에 가면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혼탁해집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각자의 에너지, 즉 기운이 충돌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원망이 서린 사람들의 기운이 한데 뒤섞입니다. 70을 넘긴 이들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생명력을 미세하게 주고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명 꼬우기 혹은 반대로 생기 뺏기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운이 약해진 노인이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 소용돌이 속에 서 있으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귀한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막간에서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사교적인 성격으로 노년에도 모든 잔치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의 증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큰 잔치에 다녀온 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말 그대로 기운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70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남은 기운을 조용히 안으로 갈무리하고 그것을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화려한 잔치상 앞에 앉아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잘 들리지도 않는 대화 속에 끼어들려 애쓰며 남들의 건강과 내 처지를 비교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멍이 듭니다. 남의 장수를 축하해 주러 갔다가 나의 평온을 잃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정한 축하는 멀리서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5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70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북적이는 연회장의 소음보다 내 방 안의 고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오래 살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생명력을 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운해 할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허례허식이야말로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내 안의 등불을 고요히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터득한 삶의 밀도를 지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70을 넘어 100세에 이르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 즉 기의 흐름입니다. 앞서 말한 수명고옥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규모 잔치에 가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곳이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생명력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구치니 조금 나누어 주어도 금방 채워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기운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한번 보내면 다시 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들이 잔치집에 모여 앉아 서로의 건강을 묻고 덕담을 나눌 때 그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해야 할 텐데,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정정한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미세한 비교와 결핍의 마음이 흐릅니다. 이런 결핍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생기를 빨아들이거나 반대로 나의 생기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빌려온 수명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잔치를 열어 장수를 과시하는 자리에는 그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기운을 끌어다 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수많은 하객의 축하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생기를 조금씩 빌려 쓰고는 일시적인 고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노년의 하객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무겁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나요? 그것은 나의 귀한 생명의 일부를 그 자리에 떼어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생기의 낭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이 많아 남의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유독 심합니다.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집 일에 안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이 넘으면 이제 그런 계산적인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졸업해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70대 이후부터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과의 고요한 만남은 생기를 북돋아 주지만 수십 명이 모여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곳은 영혼의 감옥과 같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흔히 병병의 기운이 감돕니다. 만나자마자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이 좋다, 무슨 약이 용하다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이런 대화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곧 아프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법인데 굳이 그런 탁한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 가서 내 건강을 담보로 잡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장수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내 생기를 나눠줄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빌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하늘의 명을 고요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70대라는 나이는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의무를 내려놓고 우주의 한 존재로서 자신을 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끌벅적한 잔칫집의 고기 냄새와 소음보다는 집 앞 공원의 흙 내음과 바람 소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고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생명력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의 상처들을 노년에 어떻게 치유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겪어온 이 깊은 고독의 가치를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70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유능한 직업인이 되어야 했으며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 완벽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왔죠. 하지만 이 잔인한 성실함이 때로는 우리 영혼을 가장 깊게 멍들게 합니다. 특히 잔치집 같은 곳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시선은 노년의 우리에게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잔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을에 묻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잘 지내느냐? 손주들은 어디 대학에 갔느냐? 노후 자금은 넉넉히 준비해 두었느냐?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물음들은 겉으로는 안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교묘한 비교와 확인입니다. 내가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서글픔과 소외감, 혹은 반대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느끼는 찰나의 허영심,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70이 넘어서까지 그런 속세의 잣대에 나를 세워두고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 때 혹은 내 이야기가 진부하다는 듯 눈을 피하는 지인들을 볼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있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영혼이 앓게 마련입니다. 저는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내가 쌓아 올린 업적들이 잊히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인간은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잔치집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보다는 내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주하는 정갈한 고독이 100배, 1000배 더 고귀합니다. 가끔은 서글픈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림받음이 아니라 자유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기 싫은 자리에 발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며 웃음을 팔았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소모적인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노년의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나의 욕심이 스스로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저 사람은 아직 삶의 깊이를 모르는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며 넘기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나의 실체는 아니다 라고 손을 그으십시오. 70년 넘게 고생한 내 마음에게 더 이상 그런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구름과 빛이 섞여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는 그 고요한 평온함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남의 잔치에 가서 가짜 웃음을 짓는 대신 내 내면의 뜰을 가꾸며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병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품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연습, 저와 함께 계속해 보시겠습니까? 70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오르다 보면 이제는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무겁고 고단한 이유는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특히 마음의 짐과 낡은 습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요. 이제는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져야 할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 안과 마음속에 쌓인 낡은 물건들부터 정리하십시오.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해주는 훈장이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람들의 명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물건들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미련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으면 현재의 평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그 자리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새로운 지혜가 깃듭니다. 또한 말년을 아껴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내 경험이 정답인 양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나 때는 이랬다라며 훈수를 두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고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70 이후에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침묵은 타인에게 여백을 주고 나 자신에게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같이 화를 내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미소 짓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이자 자비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감정 싸움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의 잔치에 가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재물을 지키느라 자식들과 얼굴을 붉히거나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건강을 해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70 이후의 돈은 내 몸을 편히 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화근이 될 뿐이지요. 주변에 베풀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을 소박하게 꾸려가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이제는 버리십시오. 내가 오늘 잔치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욕할 사람이라면 애당초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건강과 평온을 먼저 걱정해 줄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내 몸을 망치고 기운을 소진하는 일이야말로 노년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이 무거우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듯이 우리 삶도 가벼워야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가 보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순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주할 죽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100세를 넘긴 이 노 교수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마지막 조각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보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어느덧 나의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독백을 끝까지 들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70을 넘기고 80, 90을 향해 가는 길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명의 꽃을 가장 향기롭게 피워 올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100세를 넘게 살며 발견한 행복의 마지막 조각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스미는 햇살이 고맙다는 마음, 정갈하게 닦인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볼 때의 매끄러움,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잔칫집을 기웃거리며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내 영혼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중년의 회한, 그리고 노년에 찾아온 육체의 쇠락까지도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 말하면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그 손을 이제는 자신의 가슴 위에 얹어 주십시오. 내 몸의 통증조차도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음이란 인생이라는 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귀가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잔칫집의 소란함이나 인간관계의 허례허식을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이 귀갓길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남기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지막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0 이후의 삶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고마움,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환갑이나 칠순잔치에 가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 남은 시간에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축하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나는 가끔 조용히 앉아 내가 떠난 뒤의 세상을 그려보곤 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내가 머물렀던 이 자리에 작은 온기라도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화려한 자취를 남기려 애쓰지 말고 그저 맑고 정직한 영혼으로 살다가 이슬처럼 고요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품격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0살의 고통도 70의 외로움도 모두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명을 빌려오지 않고도 영생을 사는 길입니다. 긴 시간 내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